카드값 막으려고 카드 또 긁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만 넘기자. 그런데 빚은 줄지 않고 밤마다 독촉만 늘었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포기 못해서 계속 돌려막았습니다. 결국 카드 끊고 상담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버틴 시간이 가장 큰 손해였다는 걸.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건 돌이켜보면 정말 작은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좀 넘기면 돼 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한 장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서 뭔가 불안한 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A카드 값을 B카드로 막고 그 다음 달엔 B카드를 C카드로 돌리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돌려막기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다들 한 번씩은 이런 시기가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카드 한도는 하나씩 꽉 차올라 가더랍니다. 밤이면 내일 아침에 카드사 문자가 또 올까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족한테 말하면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혼자서 그냥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더 큰 짐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평범한 어느 날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카드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100만 원이던 카드 빚이 어느새 2배, 3배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카드 여러 장을 쓰다 보니까 결제일이 제각각이라 한 달 내내 카드값 걱정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잠깐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생활비는 또 카드로 쓰고 그 카드값은 또 다른 카드로 막고 이 악순환이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니까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카드사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기나 궁리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웃는 일이 줄어들고 말수도 줄었다고 나중에 가족이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방법을 몰랐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버티다 보면 뭔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아무도 몰래 더 깊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됐던 때였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막히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이라도 꺼졌으면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고 괜히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더니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고 그제서야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고 하셨어요. 카드사에서도 은행에서도 이미 여러 번 연락이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번호도 안 보고 전화를 끊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 혼자서는 이걸 못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해결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다가 처음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름부터 낯설고 복잡한 법적 절차 같아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했는데 설명을 읽다 보니 혹시 나한테도 해당되는 건가 싶어지더랍니다. 빚을 일부 탕감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게 진짜 있어?
사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예약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상담 당일 엄청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들어주면서 전체 빚 규모와 이자 내역을 정리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눈으로 보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갚아온 돈의 대부분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 같은 게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서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나갔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옆에서 하나하나 안내해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서류 준비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거절되면 어떡하지? 나는 해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내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카드 사용도 최대한 줄이고 생활비도 아껴서 버텼다고 합니다. 가끔은 괜한 짓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빚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 힘든 기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총 빚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하셨어요.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던 밤들, 계산기만 붙들고 있던 주말, 혼자 삼킨 걱정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더랍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아주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늘이 밝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전화벨 소리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카드사, 은행 독촉 전화가 멈추자 저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했고 결제일 문자 생각에 눈 못 감던 밤들이 사라지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밥도 제때 챙겨 먹고 식사 시간이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니까 얼굴 표정도 자연스럽게 풀리더랍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좀 달라 보인다,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뭔가 쫓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작은 여유 같은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예전처럼 하루 이틀 만에 다 빠져나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돈이 조금씩 남아있는 통장을 보는 게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랍니다. 생활비를 먼저 계획하고 그 안에서 쓰는 게 처음으로 가능해졌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예전처럼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더랍니다. 금액은 아주 작아도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큰 희망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돈에 쫓기지 않고 내가 돈을 관리하는 느낌, 그게 처음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비로소 숨을 고르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조금씩이지만 자신감도 다시 돌아오고 삶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가족에게 처음으로 꺼내셨다고 합니다.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실망시킬 것 같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가족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다고 합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밀려오더랍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없던 시간들이 지나고 집안 대화가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건 혼자서 너무 오래 버틴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신다고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결국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앞에서 돈만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같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께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방법을 알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꼭 전하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상담 한 번만 받아보는 것, 그 한 발짝이 전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경우가 그랬고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더랍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런 작은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해보고 싶은지 그런 계획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웃게 된 것,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셨어요. 지나치던 골목도 익숙했던 풍경도 왠지 다르게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을 버텨낸 자기 자신이 대견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그냥 두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버티다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다음에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움직여 보세요. 상담 한 번 받는데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예약 한 번이면 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을 더 이렇게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 꼭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